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배워오셨던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캘리그라피 문장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단어가 아닌 문장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만큼 글을 읽는 가독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글씨라 하더라도 문자 본연의 의미를 알 수 없다면 그림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작가가 글씨를 그림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적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캘리그라피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드린 예시글들처럼 그 경계를 넘어 형태에만 치우쳐 작업하게 되면 지나친 과장이나 억지스런 변형으로 유치해지거나 조잡해 보일 수도 있으므로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그런 표현들은 신중히 고려하여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결의 경우 지나친 물결 표현으로 다소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운동장 글자를 이어서 쓰기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웃어요. 모든 다음들을 다 웃는 얼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자칫하면 이 또한 억지스러운 변형이나 유치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지나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간 단어들도 예시 글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나무의 나뭇가지 느낌을 넣어 표현한 단어입니다. 무언가 빨려 들어가는 듯 휘감기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가벼운 홀씨가 날리듯 글씨를 써봅니다. 이렇게 그림이 아님에도 그림 같은 느낌의 글자 디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단어가 아닌 긴 문장의 경우 문장 부호나 띄어쓰기가 없는 캘리그라피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원래 문장 부호나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에 문제가 생기면 문자 본연의 기능인 메시지 전달이 되지 않거나 오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지나친 형태에 치우치게 되면 결국 메시지 전달이라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쓸모없는 디자인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경우에는 가독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독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독성의 문제는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과 엑스트라를 떠올려 보면서 문장을 구성하면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중심 단어나 핵심이 되는 단어를 주인공으로 하고 그 외에 조금 덜 중요한 문장들을 엑스트라라고 생각하고 글씨를 씁니다. 이것이 문장 부호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캘리그라피가 가독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짧은 단문장의 경우에는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표현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족 행복해요 라는 문장을 보시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글씨를 표현하였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업자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 글씨의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달라집니다. 이번엔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짧은 문장도 써보겠습니다. 오늘도 라는 문장에 조금 더 강조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그 단어를 풀이하는 내용을 엑스트라로 해서 문장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못난이라는 중심 단어를 두고 하는 짓이 미우면 얼굴이 이쁜 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는 풀이글, 즉 주석을 달아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긴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긴 문장을 쓰실 때는 행간이나 자간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글자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 행간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고 자간이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글자들 간의 적당한 간격과 행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그 또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간과 행간, 주인공 등을 고려하여 글씨를 쓰시면 띄어쓰기가 없고 문장 부호가 없어도 가독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강조하는 단어가 확연하게 보여지는 단문장에 비해서 길이가 조금 있는 문장들은 아무래도 긴 문장 속에 강조하거나 중요한 단어들이 조금 더 많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주인공이나 엑스트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역할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덜 중요한 주인공도 생겨나고 비중이 있는 엑스트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그들 간의 어울림인데요. 글자들 간의 키나 체격, 강조, 간격 부분들의 적절한 조화를 생각하시면서 쓰시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글자들 간의 조화나 강조, 균형 등의 어울림을 고려하면서 쓰시게 되면 긴 문장이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품에 맞게 글씨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작품의 크기에 맞게 글씨를 배열해 구성해 봅니다. 전체 작품의 크기에 맞는 글자의 모양이나 크기, 위치 등을 다양하게 써봅니다. 글씨 외의 그림이나 다른 부재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위치도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디자인이 결정되면 작품에 쓸 종이의 종류도 결정합니다. 이번 작품은 엽서지에 그림과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내용을 씁니다. 앞서 배워보신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위치에 물감이나 펜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내용으로 미니어처를 이용해 입체 액자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작품의 내용에 맞는 미니어처 밥통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의 화지는 화선지입니다. 내용을 미니어처와 함께 넣어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완성된 입체 액자입니다. 지금까지 캘리그라피 문장 쓰기와 함께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작품으로 캘리그라피 액자를 만드는 과정까지를 함께 해보셨는데요. 정적이었던 글씨에 생명력을 주어 시선과 동세, 체격, 그리고 느낌과 성격까지도 표현하여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고 또 우리 한글이 가진 창의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예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함께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3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